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장부터 유가증권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장 초반에 좀 유입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요. 이내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현재는 기관의 매수세까지 동반으로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지금도 그 흐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부터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 오늘은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하고 또 어떤 섹터는 하락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저와 함께 상승 업종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인데요. 현재 선박 및 파이프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좀 결정한다 이런 소식으로 이례적으로 좀 주가가 상한가를 터치한 HLB 상황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터치했고요. 37,500선에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도 3.58%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한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개발 소식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바이오니아도 6.27% 상승한 55,9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 업종과 함께 좀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또 살펴볼 텐데요. 이어서 보실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 좀 주가 탄력 받고 있습니다. 6.42%대로 상승하면서 58,000원 선에 체결되고 있는데요. 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레이앤언 게임이 동시 접촉자 수가 14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또한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 등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3.64%대 상승 중이고요. 오늘 펄어비스도 3.69% 상승한 46,4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약세 업종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저와 함께 보실 약세 업종은 바로 보험 관련 주들입니다. 현재 DB손해보험 3%대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66,000원 선 현재가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해상도 1.59%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상성화재, 또 메리츠화재까지 모두 약보합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을 살펴보는 시장 극과 극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좀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 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선 강세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흐름 견조한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위메이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1.65%대 강세장이고요. 이어서 주류 관련주들 정말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가까운 급등세 연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AI 관련해서 음성인식 관련주들도 2.76%, 거의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약세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85%대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히터류 관련주들 1.5%대 낙폭을 보이고요. 여행 관련주들 최근 좀 각광을 받았었지만 오늘은 1.67%대 약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강세 테마로 이제 게임, 주류, 음성 인식 관련주들 좀 살펴봤는데, 자, 이제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실적 악화로 주가가 좀 타격을 받기도 한 이 게임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게임주가 지난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있는데요. 네.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작년도에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성적을 좀 보였습니다. 뭐 영업이익 측면, 뭐 매출은 조금씩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4분기에 실적들이 좀 많이 악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80% 가까이 증가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2,200억이 넘으면서 상당 부분 좀 이제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외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한 50, 영업이익이 57%,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76%, 펄어비스도 86% 정도 하락을 할 만큼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었던 그런 한 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부진, 그다음에 기존 게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게 이렇게 뭐 영업이익을 좀 나쁘게 만들어졌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바뀌면서 각 기업들이 이런 이제 영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례로 뭐 일단 인력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각 회사에서 올해 이제 실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신작 게임을 연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3N이라고 하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대형 신작인 TL 외에 이제 연 4종 이상의 게임을 지금 출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넥슨 같은 경우는 뭐 카트라이더, 그다음에 나이트워커를 이외에도 한 10여 개 종의 게임을 올해 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블 같은 경우도 모두의 마블 2, 메타월드, 그다음에 그랜드 크로스 W 등 뭐 총 9종 이상의 지금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1월에 에버소울을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외에 뭐 3월에 아키즈 에이즈 워를 비롯해서 한 10여 개 게임을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을 만큼 계속 이제 출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게임 업체들이 게임을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PC나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지금 게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이제 콘솔 게임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시장 게임 시장에서 콘솔 시장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뭐 콘솔이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PS2, 뭐 엑스박스, 그다음에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이제 갖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 형태의 그런 이제 기기를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업체들의 콘솔 시장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할 만큼 그동안 상당히 이제 투자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각 게임사에서 이런 콘솔 관련돼서 게임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TL이 콘솔로 이제 같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슨의 이제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도 뭐 PC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으로도 같이 출시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뭐 넷마블, 컴투스 등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좀 눈에 띄고요. 또한 신작 출시로 실적 개선들이 좀 기대되는 게임주들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게임주 업황에 대한 이 현재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올해 게임주 관련돼서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작 게임들이 어떠한 이제 흥행 실적을 기록하느냐가 가장 큰 이제 뭐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판호가 열려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국내 7개 게임이 이제 판호가 열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판호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올 뭐 하반기서부터 아마 중국 이제 퍼블리시 업체를 통해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의 이제 게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매출 추이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매출이 증가세가 좀 더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재작년에 가장 게임주 중에 이제 핫하게 이제 얘기가 됐었던 게 P2E 게임입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작년 동안 뭐 P2E 게임이 그렇게 이제 많이 출시가 못 됐기 때문에 국내 게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또 작년 말에 이제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믹스가 국내의 코인원의 재상장이 이제 2월부터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P2E 게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관련된 게임이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P2E 게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조금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판호 이 확대가 조금 기대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게임주들의 좀 좋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상황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승 섹터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약세, 하락 섹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히토류, 여행 관련주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살펴볼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긴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 네. 자, 근데 다시 뜨거운 시간을 좀 보낼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됐지만 오늘 또 하락세입니다. 2023년에 약 2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올해 조선주 반등 가능성을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주가적인 측면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계속 이제 실적이 나빴었죠. 실적이 뭐 몇 년 동안 나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이제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 뭐 대우조선이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은 이제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른 상승폭에 대해서 오늘은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조선 관련주들은 기대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까지 이제 부진했었던 것은 작년 2000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제 조선 관련된 업황이 부진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될 때 저가 이제 수주했었던 그런 이제 물량 때문에 이제 적자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00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글로벌 이제 조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나 LNG 추진선 같은 이제 이런 선박들에 대한 부분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선박들이 크게 이제 그 수주가 되다 보니까 각 이제 조선사 업체에서 보면 최소한 뭐 3년에서 4년 정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수주하는 그런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부가가치 선들을 중심으로 수주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수주했었던 그런 이제 선박이 총 29척 정도 지금 1월 달에만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요. 선박 내용을 보면 대부분 친환경 관련된 선박만 이제 2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업체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시장 내에서 메탄올선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HMM이 최근에 9척의 메탄올선을 이제 발주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이제 머스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메탄올선을 지금 국내 업체에 일단 발주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LNG 추진선, 그다음에 LPG 추진선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에서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의 수주가 증가할수록
국내 업체들 이런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수주를 댈수록 국내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관련된 뭐 선박들에 대한 부분은 향후도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탄올이나 LNG선 쪽으로 이제 추진선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수소나 그다음에 암모니아 관련된 추진선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인 그런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의 하락세는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올해는 또 고부가가치 수주 선박들 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수소나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걸로 좀 확대를 더 해나갈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발주 축소 부문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어느 정도 이미 좀 곳간이 채워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올해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얘기하는 거는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제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발주했었던 선박을 뭐 포기할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뭐 우려 섞인 뭐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뭐 일단 선박 자체에 지금 뭐 계속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체 도크에 많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에 계속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조선사들이 관련된 발주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친환경 선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550척 정도가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서 한 190척 가까이 수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경기가 뭐 둔화되거나 뭐 한다라고 해도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과정은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올해 주요 조선사들은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친환경 선박 시장이 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주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대우조선해양은 이 하나와의 시너지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풀이도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향후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향후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한화가 HSD 엔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HSD와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보면 계열 관계로 이런 같은 계열사 밑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런 뭐 HSD 엔진에서 뭐 수소나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엔진이 뭐 좀 더 지금보다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무리한 이제 수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뭐 계속 이런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부분의 수주가 향후에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 원유 시추 설비나 그다음에 시추선, 그다음에 최근 들어 해양 풍력 설치선과 같이 고부가가치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분야로 지금 계속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수주 관련된 분야는 뭐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대우조선해양이 주가 급등세를 좀 연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오늘 좀 출회됐다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이 무리한 수주는 좀 하지 않으면서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좀 선박 수주 또 이와 함께 해양 플랜트 수주 강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대우조선해양까지 좀 살펴봤는데 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이야기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이 수주 목표는 좀 어떻게 제시됐을지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좀 8년간 적자가 좀 이어졌는데 네. 흑자 전환 성공 좀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흑자 전환 할 것이다라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회사 측에서도 지금 올해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 수주 목표도 지금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95억 달러. 그다음에 매출 규모는 이제 8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규모 8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매출에 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한 그런 이제 목표치를 수립할 만큼 올해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삼성중공업이 이제 그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부주식 부유식 이제 LNG 생산 설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손실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된 이제 발주하고 나서 이제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설비에 대한 그런 이제 노하우를 그만큼 쌓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런 설비에 대한 신규 발주가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중공업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고부가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관련 생산 설비를 이제 수주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좀 제시해 주실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게임 업종 중에서 뭐 넥슨 게임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지금 뭐 넥슨 게임이 좀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넥슨의 이제 국내 게임 제작 및 이제 유통을 하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넷게임즈와 그다음에 넥슨 GT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히트2, 그다음에 블루 아케이브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신작 게임들이 흥행을 거두면서 전반적으로 매출도 뭐 11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52억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뭐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신작 게임들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부터 이제 프리 시즌이 지금 이제 출시를 했고요. 3월 달에 정규 시즌이 오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으로도 이제 오픈이 될 것 같고요. 뭐 카트라이더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었던 그런 이제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옮긴다, 뭐 새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매출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 이제 3인칭 슈팅 게임인 베일리 엑스퍼터가 이제 3월 달에 파이널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뭐 상당히 지금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파이널 테스트가 좋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관련된 뭐 정식 오픈할 때 기대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외에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슈팅 게임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한 27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조금 매도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하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세고요. 그다음에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한 5거래일 연속 지금 조금씩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오르긴 있는데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15,000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9,000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은 12,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을 넥슨 게임즈로 들어주셨고요. 매수가 15,000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내일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앞서 핵심 테마들 조금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만한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를 공략할 업종입니다. 과연 어떤 업종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글로벌 이슈와 함께 K칩스법까지 상승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반도체주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혹독한 시간을 좀 보냈던 반도체주인데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좀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 경제의 이 노 랜딩이라는 이런 새로운 제3의 시나리오가 조금 등장하면서 이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는 빠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오늘 과장님, 내일장 반도체주 공략해 볼 만한 이 배경과 원인은 어디에서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시장은 겨우 이제 하반기쯤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이제 부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챗 GPT나 이와 관련된 AI 관련된 파급력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2분기쯤에 대한 바닥을 어느 정도 제시했던 얘기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 쪽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공격적인 정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이나 이와 관련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챗 GPT가 처음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바닥을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예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 당시 GPU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고 이런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크게 상승했던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이제 바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챗 GPT의 흐름이 따라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시장이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추가 감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이런 흐름을 유지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6개 정도 어느 정도 선반영 흐름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챗 GPT로 인해서 만약에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어느 순간에 빨리 주가적인 측면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챗 GTP 시장이 부각이 됐죠.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 시그널도 함께 맞물리면서 이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까지 그 기대감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반도체주 관련 업종들 좀 꼽아주셨는데 이 중에서 공략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과연 반도체 관련 주들에서 오늘 탑픽으로 꼽아주실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넥스틴입니다. 세계 최초 반도체 3D 검사 장비 양산 초읽기에 들어간 넥스틴인데요.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 접근하면 좋을지 과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들어서서 정말 견조한 흐름 나타내네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살짝 눌리는 모습이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0.5%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넥스틴 좀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이 공략할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넥스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미세 패턴 검사 장비 업체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쟁사는 미국의 일단은 KLA라고 하는 전 세계 좀 최대 이제 반도체 제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한 9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 넥스틴은 한 3%에서 4% 정도 시장을 조금씩 점유해 나가는 모습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치우치게 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클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주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넥스틴 쪽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모습을 공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중국이 꾸준하게 이제 그런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장비들을 계속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 이렇게 될수록 중국 쪽에 대한量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D 이제 검사 장비라고 해서 아일리스 2라는 제품명이 사실 원래 넥스틴이랑 인텔이랑 공동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한 재작년 9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게 인텔이 반도체 D램에 대한 투자를 좀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3D 검사 장비에 대한 좀 주문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추후에 여기에 대한 마진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좀 굉장히 상향된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KL 같은 경우도 3D 검사 장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SK 하이닉스와의 양산화에 성공을 하고 다른 반도체 회사들에게 점차적으로 이제 품목이 계속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그만큼 크게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 시장은 미국이 일단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만 나와도 사실 넥스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직까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점프온 된다 그러게 되면 사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것도 인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지스 3나 아지스 2 제품들도 작년까지 꾸준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3D 검사 장비가 시장에 본격화가 나오는 한 내년쯤이 되면은 아마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 반도체 3D 검사 장비 양산 초읽기에 조금 들어간 넥스틴이 현재 SK 하이닉스의 아이리스2 공급 기대감에 조금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반도체 업체 공급 지속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궁금할 게 바로 가격 전략인데요.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 가격단에서는 이제 목표가는 이제 7만 원. 그러니까 사실 1차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하는 거고요. 일단 선저가는 5만 원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50%입니다. 50%인데 이게 21년 기준이라서 만약에 작년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 캐펙스 축소를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올해 한 중반이나 하반기쯤 SK 하이닉스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로 7만 원이 아닌 더 윗가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작기는 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사실 넥스틴 같은 경우는 충분히 1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직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량이나 SK 하이닉스 수주가 본격화된다라고 가정했을 시에는 한 번 더 이제 윗방향으로 한번 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를 7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5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넥스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더 있습니다. 자, 넥스틴 지난해 조금 상승을 했던 게 바로 자체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중국, 미중 간 반도체 갈등으로 조금 수혜를 입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데 이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후에 이 세계 최대 반도체 이런 장비 기업인 KLA 중국 판매가 주춤한 틈새를 이 넥스틴이 적극적으로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치포 쪽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중국 간에 혹시 무역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냐라는 시장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품목에 일단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YMTC나 SMRC나 이 관련된 중국 관련 업체들은 한 5개 정도에서 꾸준하게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공시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의 장비를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한국 쪽에 오히려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인텔이 어느 정도 디램에 투자를 포기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물량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도체에는 또 여러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IRA법 뭐 이런 관련도 있고 또 여기에 또 K-칩스법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K-칩스법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뭐 K-칩스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뭐 지연됐다든가 어느 정도 다시 미뤄졌던 측면에서는 물론 예전에도 이제 넥스틴이 그거 K-칩스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이제 좋았었던 흐름을 이제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100% 세액 면제가 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략 30%, 40%에 대한 세액 면제하는 방면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향후 이런 K-칩스법 관련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5%라는 이게 세액 면제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일본,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이런 K-칩스법 가격에서는 좀 더 강화하게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과 동시 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렀던 코스피 지수, 현재는 0.08% 소폭 오른 2,453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정말 좀 저조하게 출발을 했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전장에 반등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고가를 한번 찍었었고요. 그다음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빨간불 켜내면서 0.08% 소폭으로 올라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인데요. 현재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1,304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고요. 개인은 1,163억 원대 물량을 매수 중입니다. 외인이 홀로 3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빨간불 연신 켜내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합권 유지 중입니다. SK하이닉스도 0.54%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92,500선 현재가 찍어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전장 대비 0.75%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각각 3%대 낙폭 1.71%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1.39% 오른 21만 8,500선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66만 7천 원 선으로 체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3.19% 약세장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까지도 오늘 약보합권 유지하면서 각각 17만 8,200원, 7만 6,200원 마감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1.69% 상승장입니다. 788선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거센 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1.69% 올랐고요. 788.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699억 원, 외국인은 1,952억 원대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 2,457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견조한 흐름이고요. HLB는 현재 상한가를 이미 터치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29% 상승 중이고요. 에코프로까지도 오늘 6.8%의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만이 파란불 으로 하락장입니다. 6.3% 빠지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JY 엔터테인먼트는 나란히 3%대 상승폭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나 카카오게임즈는 거의 4%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48,550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이 포커스온 이정수 전문가와 장 마감 이후 상황 면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혼조로 마감을 할까 이런 우려감도 있었지만 이 코스피가 장중 소폭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워싱턴 탄생일로 대통령의 날 해가지고 오늘 월요일날 미국 시장은 휴장이지만 전일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를 잘 마무리를 했고 뭐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다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조금 약했지만 그래서 저 정도의 박스권의 흐름으로 미국 시장이 저 정도 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서 밑으로 크게 떨어질 일도 없을 겁니다. 사실 나스닥이 잘 버티죠. 이것도 다우존스도 뭐 잘 계속 버티고 있고 오늘 밤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니까 내일 선물지수에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했던 것도 지수가 2,400을 잘 안 깰 것 같아요. 2,400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면 종목들은 테마장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갈 애들은 가고 빠진 애들도 지금 막 무너지고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막 10%, 20% 무너져 내려가는 애들이 없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뭐 5%, 7%, 8%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막 무너지는 종목들은 없으니까 매매하기는 참 좋은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오늘 섹터들 보면 인공지능 섹터들 강했죠. 물론 오늘 화장품들도 뭐 괜찮았습니다. 오늘 화장품들도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뭐 네이처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뭐 이쪽에도 괜찮았고 그리고 많이 빠졌었던 애들 중에서 제약주들도 오늘 은근히 좀 강세를 보여줬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더라고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올라가길래 뭐 대단한 이슈가 나왔나 했더니 뭐 그런 이슈는 아니고 뭐 너무 많이 빠졌고 뭐 실적이 앞으로 뭐 양호해질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움직인 애들과 몇몇 애들은 계속 이슈는 있는데 제약주들은 각계전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서는 강할 때에서는 모두를 다 움직였는데 그리고 IT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애들은 잘 가요. 약한 애들은 약하고 오히려 오늘같이 시장이 코스닥이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약한 쪽은 2차전지 전기차 테마주들이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게임주들이나 인공지능 sek터도 움직인 거에 비하면 조금 오늘 좀 지루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거의 0.4% 뭐 이 정도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쪽은. 이쪽 애들은 시세를 오늘은 크게 주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시장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고요.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제가 게임주들 이쪽이 만만하고 이쪽이 움직일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오늘 위메이드도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올려쳐주고
넥슨게임즈도 오랜만에 장중 9%대 올라와 주기도 하고, NC소프트, 펄어비스 흐름들 강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흐름이 강했고, 그래서 이쪽 엔터주의 흐름들,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인공지능 오늘 흐름들 괜찮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철강주 섹터들이 좋았는데, 지난주에서 제가 철강주 섹터들 모양이 이뻐가지고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움직여주는데, 당분간은 좀 강세를 펼쳐질 거는데 오늘 그쪽이 좀 강했죠. 포스코도 강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 앞에 있는 고점들을 돌파를 해주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는 아침에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래 꼬리를 다 달고 박스권, 여기와 여기 박스권인데 한 번 더 밀리면 2,400이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일단 내일 미국 시장과 오늘 밤은 이제 휴장이니까 내일 미국 시장과 모레, 미국 시장은 FOMC 의사로 공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슈 지난 다음에 특별히 나쁠 얘기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나쁠 얘기도 호재로 돌려가지고 좋은 얘기로 해가지고 위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지금 매매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패턴주들은 밑으로 저점이 깨지지 않고 위로 한 번씩 다 강하게,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브리지텍 움직이듯이 이런 식의 있는 느낌들, 그러니까 불바다라 그러죠. 테마주들 흐름들이 조만간에 또다시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오늘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1.7% 상승했으면 이건 눈 감고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대형주의 흐름은 오늘은 급락은 없지만 재미가 없고요. 코스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스피는 0.16% 올라가고 코스닥이 1.7%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재미있겠죠. 근데 이 흐름이 내일도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형주 흐름보다는 중소형주 흐름들이 당분간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스윙형 게임을 재미있게 더 가져가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테마주 쪽에 이쪽 종목 장세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동국제강입니다. 지난주도 동국제강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은 있는데, 오늘도 예상대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적고점을 돌파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에 따르는데, 이슈가 그닥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닌데 그냥 핑계입니다. 올라가고 싶은 핑계인데, 뉴스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회를 앞두고, 중국 양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그런 것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가가 분석이 돼서 올라갔다라는 평이에요. 그리고 철강 가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철강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더 움직이면 이제 빠지겠네요. 한 번, 두 번 더 움직이면 이제 곧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이런 고민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다음에 팔고 중소형주로 교체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보혜양조. 지금 주류 가격을 작년에서도 상승을 시켰는데 맥주 가격, 소주 가격 다 올렸죠. 근데 이번에서도 또 올린다고 그래갖고 뉴스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리터당 세금을 지금 계속 맥주에도 붙이고 소주에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곧 식당에서 팔리는 가격이, 소주 가격이 한 6,000원 선까지도 오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지금 이슈가 되면서 지금 국순당, 보혜양조, 하이트 진로 등등등등 주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짧게 끊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는 SBS 컨텐츠화인데요. 1월 20일 날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지난번에서도 수익이 많이 났을 때, 30% 넘게 났을 때 오징어 다리 남겨놓으면 또 넘어갈 거랬죠. 오늘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밀렸습니다. 물론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설명하기도 시간이 없고 올라갈 때에서 못 팔았으면 내버려 두세요. 또 올라올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바닥에서 1월 20일 날 싸게 사서 수익 났던 거 절반 이상 많이 팔고 조금 남은 걸 가지고 가져가는 건 괜찮다. 그렇게 해서 뭐 10,000원까지 보시는 건 괜찮은데 쫓아가는 거는 위험하니까 한번 시세를 줬으니까 또 떨어질 거예요. 졸졸 떨어지면 바닥에 또 싸게 사면 되니까 41.4% 올라갔던 SBS 컨텐츠 허브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정리하겠습니다. 80.5, 매수 포인트도 85.5, 게임주 계속 좋을 것 같아요.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께 더욱더 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주시면 이정수 전문가와 장중에도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은 혼조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휴장하는 만큼 내일 이슈 면밀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시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